어때? 케찹, 두부 케찹. 아, 햄이랑 당. 아이고 잘 먹네. 맛있지? 달콤하지? 아, 그렇지. 그렇지. 유아식 요령이랑 시행착오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 닮은 비율이 높은 사람의 입맛을 조금 따라가 보세요. 그러면 대체로 애기들이 유전자의 힘으로 비슷하게 좋아합니다.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감이 안 오면 기본적으로 반찬은 원물로 요리를 하고 국은 어른 입맛, 그러니까 내가 끓이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국을 끓이되 애기를 먹이기 전에 오늘 아침에 로켓프레쉬, 쿠팡 로켓프레쉬로 도착한 애기 반찬. 애기가 항상 어린이집에서만 잘 먹는다는 백김치거든요. 만들어서 먹여봤는데 절대 안 먹어. 절대. 절대 안 먹음. 씹고 뱉음. 근데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씹고 삼킨다고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시판의 도움을 받아야죠. 깍두기. 어린이집에서는 깍두기도 되게 잘 먹는다는데 난 뽀로로 있으니까 성공하겠지. 뽀로로 거는 처음 도전해봐요. 이거 말고 쿠팡 것도 해보고 다른 브랜드도 해봤는데 그건 일단 실패. 그리고 쿠팡에서 시킨 애기 반찬 3종 세트. 만 얼마였는데 제주일로부터 7일. 소비기한 8월 말까지. 양이 가벼워. 몇 g이요? 120g. 우리 집 더러운 계량기 넣고 대략 껍데기 포함하면 대략 맞겠네. 일단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.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. 양이 조금 많이 적긴 하다. 맛있어? 반찬 이거 먹어볼까? 아, 산 거야. 설아, 엄마가 산 거야. 한 거 아니야. 먹어볼까? 어때? 케찹, 두부 케찹. 아, 한 입만 더 줘. 맛있구나. 찔러 먹어야 돼. 이거. 그렇지. 맛있지? 햄이랑 당근 썰어. 먹어봐. 햄이랑 당근. 먹어봐. 아이고 잘 먹네. 맛있지? 달콤하지? 그렇지. 그렇지. 오늘은 쿠팡에서 로켓프레쉬로 빠르게 받아서 구매해볼 수 있는 아기 반찬을 간단하게 리뷰했는데 유아식 요령이랑 시행착오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일단 유전자 파워, 그리고 유전되는 입맛은 진짜 무시 못해요. 저희 집은 거의 남편이 딸내미 유전자의 95%를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유아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아빠 입맛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. 아빠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위주로 유아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먹여보면 대체로 성공률이 좋았어요. 그래서 내 아이가 외형적으로나 누구를 진짜 많이 닮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
그 닮은 비율이 높은 사람의 입맛을 조금 따라가 보세요. 그러면 대체로 애기들이 유전자의 힘으로 비슷하게 좋아합니다. 이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흔히 하는 오해 두 번째, 많이 짜고 많이 달다고 해서 내 애가 좋아할 거다. 아니, 전혀 그렇지 않아요. 무조건 달고 무조건 짜다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진 않아요.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이 있고 그 선을 아기들이 대체로 좋아하고 잘 맞는다. 그래서 그 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 간의 기준, 그거를 무조건 짜다 그래서 무조건 달다 그래서 애기가 좋아하진 않는다. 그러니까 그 선을 찾아야 한다. 이게 약간 포인트였어요. 제가 느꼈던 포인트. 제가 딱 먹었을 때, 이 고유의 내가 원하는 맛, 내가 냈으면 하는 맛, 어른들이 먹었을 때, 반찬의 풍미가 느껴지네? 라는 그 느낌이 나되, 약간 밍밍한데? 약간 슴슴한데? 라는 느낌이 딱 느껴지는 선이 대체로 애기들한테 간이 맞아요.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감이 안 오면, 기본적으로 반찬은 원물로 요리를 하고, 연두 같은 걸 넣잖아요. 연두 같은 조미료였는데, 연두도 짜요! 항상 마지막에, 반찬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좋고, 국은 어른 입맛, 그러니까 내가 끓이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국을 끓이되, 아기를 먹이기 전에 맹물을 타면서 간을 맞추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괜찮았어요. 맛도 그렇고 그 간을 찾는데 가장 수월했어요. 그리고 어디다가 보관해놨다가 다시 끓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쫄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간을 내가 완벽하게 맞췄다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먹기 전에는 간을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. 내가 국을 끓이면서 간을 보다 보면 이게 짠가 싱거운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다 식은 조금 아기가 먹기 편할 정도로 살짝 따뜻하게 식은 다음에 되게 아리까리한데 할 때는 물을 타는 거예요. 물을 살짝 타봐. 그리고 맛을 봐. 맛없지 않은데? 괜찮은데? 싶으면 조금 더 타봐요, 물을. 그럼 또 먹어. 그 맛이 살아있는데? 그래도 계속 맛이 살아있네? 막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. 그 라인까지 내려가지 않게 조금씩 내리는 거야, 간을. 그러니까 먹다가 어느 순간, 맛이 다 느껴지는데 슴슴하네? 라는 그 선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. 처음부터,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? 할 수 있는데, 이거는 내가 끓인 국에다 물을 부으면서 하나하나 한 번 먹다 보면 감이 옵니다. 근데, 약간 슴슴하네? 근데 맛은 다 나는데, 여기서 더 타다가 물 맛이 너무 심하겠다. 하는 선에서 멈추면 됩니다. 그 정도로 먹이면 애기들이 먹을 때 부담도 없고, 잘 먹어요.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염도 측정계를 꼽을 순 없잖아요. 그거 꼽으면 또 맛이 없을 수도 있다. 생각보다. 그럼 또 애들이 또 너무 안 간간하면 또 안 먹어. 간이 무조건 세다고 잘 먹지 않으니까 그 적정한 선을 찾는 요령을 익히면 안 먹는 아기도 조금씩 더 잘 먹을 거예요. 당연히 알러지 재료는 피하되 편식은 종종 재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알러지는 나아지는 시기가 와요. 그리고 알러지 테스트는 이유식 시기 때 다 해보게 되니까 엄마가 얼추 어떤 재료가 이 아기한테 안 되는지 아니면 되는데 안 먹는지 정도가 이제 감이 슬슬 오거든요. 유아식하면서 알러지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애기 같은 경우에는 흰자랑 새우를 먹으면 입 주변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나고 배에도 반점이 생기고 그랬어요. 이유식 할 때는. 근데 유아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테스트를 해봤죠. 먹여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. 아무 이상도 없고 아무 반점도 생기지 않아서 지금은 가리는 거 없이 싹 다 먹입니다. 막 예를 들어 알러지 반응이 너무 심해서 막 분수토를 하고 약간 먹었는데 분수토를 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사실 그거는 그 몇 살이지?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면역이 많이 올라서 알러지 반응이 확실히 거의 없어진대요. 근데 그 시기까지는 피해주는 게 좋고 알러지가 어떤 거에 있는지 아니면 얘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가 내 아이가 이걸 안 먹는다,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는다 하면은 그거는 좀 얘가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다시 도전. 그리고 또 안 먹어. 그럼 또 잊을만 할 때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또 먹여보고. 사실 반찬을 해도 다 버릴 때가 많아요. 맛이 없어서도 있겠지만 얘가 유독 싫어하는 식감? 맛? 향 같은 게 있거든요. 아이들이. 애들마다 다 다른데 그런 거를 사실 우리 애는 이거 안 먹어 이런 소리는 엄마가 사실 절대 하면 안 돼요. 그러면 애들도 그걸 듣고 난 이거 안 먹지? 라고 하기 때문에 안 먹어도 일단은 계속 도전을 해보자. 계속 재도전을 해보자. 사실 엄마가 되게 지쳐요. 계속 버려야 되니까.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. 그리고 원물을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. 본연의 맛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인스타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. 인스타에. 내 아이는 원물을 잘 먹고 채소를 원물을 너무너무 잘 먹고 그게 부심이 생기는 게 맞아요. 그런 애들이 별로 없거든. 근데 인스타만 보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애는 왜 이 원물을 안 먹지? 라고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왜냐면 저조차도 그런 원물을 싫어하다가 5살인가? 그때쯤부터 엄마가 요리하면서 한 번씩 쥐어주는 오이나 당근 같은 거를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되게 맛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어릴 때 막 이유식하고 유아식 막 시작하고 이랬는데 원물 안 먹는다고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건 언젠가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안 먹는 거를 끝까지 안 먹지 않으니까 인스타에 유행하는 원물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유행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기들 입맛은 진짜 수시로 변해요. 정말 예상도 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변하고 어제 안 먹던 걸 오늘 먹기도 하고 이래요. 너무 좋아하던 간식도 잘 먹어서 한 박스 사왔더니 딱 그거까지만 먹고 안 먹어.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. 너무 허다해. 그래서 항상 입맛이 계속 바뀐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 애는 이걸 안 먹어. 우리 애는 이걸 싫어해.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
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엄마가 가지면 안 된다. 주 양육자가 가지면 안 된다. 그리고 어린이집 매직, 공동육아 파워가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 매직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있는데 집에서는 안 먹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너무너무너무 잘 먹는다. 이거는 어린이집 보내본 사람은 거의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. 이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아기가 하기 시작하면 뭔가 경쟁 심리도 생기고 그러나 봐요. 경쟁 심리도 생기고 저 친구가 잘 먹는 거가 신기해서 따라해보다가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아. 그래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아이가 너무 안 먹는 아이다 하면은 내 아이가 너무 안 먹는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가면 잘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봤다 하면 혹시 가능만 하다면 공동육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육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봤던 사람이라 강추해요. 또래 아이들이랑 또 심지어 잘 먹는 아들들이 있는 모임이다?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 아기가 생 블루베리를 안 먹었어요. 생 블루베리를 먹으면 씹고 그 껍데기를 얇은 거를 항상 뱉었거든요. 씹고 뱉고 이것만 했는데 공동육아를 하는데 애기들이 세상에 블루베리를 너무 잘 먹는 거예요. 저희 아이 제외하고 다 같이 잘 먹는 거예요. 막 애들이 막 전투적으로 달려들어서 블루베리를 입에다 막 우겨넣으니까 저희 애기가 그걸 보고 멍 때리더니 뭐지? 나 먹었다 뱉은 건데? 싶은 눈빛으로 달려가서 딱 입에 넣는 거예요. 이제 우걱우걱 씹어서 꿀꺽해. 근데 그렇게 안 삼켜보던 애라 우역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참고 다시 먹어. 이러고 먹어. 그걸 보고 이게 바로 공동육아의 매직이구나를 느꼈었고 모임에서 한 번씩 모여가지고 다 같이 뭐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서 주먹밥 같은 것도 해주고 이렇게 나눠서 같이 먹이거든요. 그러면은 잘 먹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. 먹을 거야? 이모한테 아 해 그러면. 찡찡대지 말고 아 해야지. 그리고 실제로 저희 모임에 한 아기는 소고기를 안 먹는데 저희 집에서 그때 소고기를 구워주면서 소금이랑 양파가루를 같이 뿌려서 구워줬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입에 그게 맛있어. 그 이후로 소고기를 한동안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어서 이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잘 먹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환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이유식 때는 그런 것도 있대요. 엄마가 먹여주는 숟가락의 맛과 다른 사람이 먹여주는 숟가락의 맛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. 다른 사람이 먹여주면 또 다르다고 느낀대요. 그래서 그 환경이 차이가 꽤 크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 만약에 내 아이가 너무 안 먹는다, 입맛이 까다롭다 하면 공동육아도 추천하고 엄마들이랑 정보 공유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해준 반찬을 먹여보는 것도 좋고요. 뭐 시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공동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엄마 반찬을 거부한다 하면 이유가 너무 많겠죠? 뭔가 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가정주부는 사실 시판 반찬을 사는 게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기는 해요. 사지 않아. 그리고 심지어 이걸 샀는데 얘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몰라. 그래서 시판 반찬을 막 추천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저는 일단 가볍게 도전해볼 수 있는 쿠팡을 먼저 리뷰했던 거고 만약에 정기 배송 나는 괜찮다 하면 정기 배송 당연히 해보면 좋죠. 다양한 재료랑 다양한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바꿔주니까 잘 먹는 아기라면 뭐 더더욱 좋고 안 먹는데 나는 좀 건강하게 다양하게 해줘보고 싶어 하면은 사실 돈을 쓰는 게 가장 비쌉니다.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일단 집 주변에 오프라인에 아기 반찬을 파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. 네이버 지도에 아기 반찬 이렇게만 쳐도 생각보다 저희 집 주변 좀 나왔어요.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면 그 지역에 파는 아기 반찬을 배송하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아기 반찬을 간단하게 조금씩 사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내 건 안 먹는데 애기가 시판은 잘 먹는다 하는 것도 사실 이득이에요. 그러면 종종 사서 먹이면 되거든요. 근데 그것도 안 먹는 경우도 좀 있어요. 저희 애가 그래요.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거는 아기들이 자기 주도 방식으로 먹으면 잘 먹어요. 주변이 더러워진 게 싫어가지고 엄마가 떠먹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오다 보면 뭐 애가 안 먹어요 소리가 나올 때는 숟가락을 쥐어주세요. 그러면 예를 들어 2-3숟가락 먹던 애가 2배는 먹어요. 사실 얼마 안 먹는 애기면 한두 숟가락이 되게 아쉽거든요. 근데 저도 어떤 날은 너무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떠먹여주다가 애가 안 먹는다고 딱 돌리는 순간 숟가락 바로 쥐어줘요. 그러면은 그대로 자기가 다시 또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유아식 시작하고 초반에는 애기가 정말 까탈스럽게 안 먹어서 자기 주도를 한동안 했어요. 그리고 숟가락을 쥐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때도 와요. 그럴 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옷 다 입히고 매일매일 바닥 닦고 했는데 이제 좀 커서 숟가락 포크질을 할 수 있는 때가 돼도 사실 자기 주도로 했을 때 훨씬 잘 먹습니다. 이거는 국룰입니다. 그리고 과일도 저희 애기가 시큼한 과일을 정말 안 먹어요. 어느 순간 갑자기 너가 껍질 까서 먹어봐 하고 쥐어주니까 자기가 까서 먹더라고요. 자기가 까서 먹기 시작하면서 좀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를 보고 주도권을 넘겨줘야 아이가 먹는 양도 늘어나고 좀 편견도 확실히 줄어드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뭔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유아식을 아기가 지금도 잘 먹냐고요? 아니요.